왜 내 자식만 나를 힘들게 할까? 이 한마디는 수많은 부모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맴도는 탄식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쌓인 사랑과 기대, 그리고 그만큼의 상처들. 우리는 모두 사랑하려 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이 서로를 아프게 하기도 하지요. 한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땐 부모님께 순종했는데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나와 부딪히기만 할까? 그 말에는 억울함과 서운함, 그리고 미묘한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건 전생의 깊은 업보 때문이에요. 사랑이 깊어질수록 상처도 깊어지는 게 부모와 자식의 아이러니한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멀어질수록 부모는 더 강하게 붙잡고 싶고 붙잡을수록 아이는 더 멀어집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에 매달린 채 우리는 끝없이 내가 뭘 잘못했을까를 되묻습니다. 그러나 혹시 문제는 사랑의 방향에 있는 건 아닐까요? 지키려는 마음이 집착이 되고 도와주려던 손길이 아이의 자유를 묶는 족쇄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 그런 금이 가버린 마음의 틈을 다시 이어붙인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자식을 원망했고 버렸고 다시 그 아이를 통해 자신을 마주했습니다. 그 여정은 거창한 교훈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할 때 세상도 변한다는 조용한 증거였습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은호 씨의 이야기를 따라가 볼까요? 그녀의 첫 번째 기억, 고단한 사랑의 그림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은호 씨는 올해 58살입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빵집을 혼자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판에는 오래된 글씨로 행복제과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가장 먼저 불을 켜고 밀가루를 반죽하며 조용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성실한 빵집 사장님으로 기억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깊은 그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그늘의 이름은 아들 진우였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은 그녀가 35이던 해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린 진우가 울지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만큼은 지켜내고야 말겠다. 그 다짐 하나로 새벽마다 빵을 굽고 낮에는 전단지를 돌리며 버텨냈습니다. 손끝이 부르터도 허리가 휘어도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우리 진우만 잘 크면 돼. 그렇게 세월이 흘러 진우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조용하고 순한 성격의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도 늘 뒤로 물러서 있었고 누가 먼저 부르면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곤 했습니다. 은호 씨는 그런 아들이 늘 불안했습니다. 이래서야 세상을 어떻게 버티겠나. 저래서야 남한테 휘둘리기만 하겠지. 그 불안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우가 늦게까지 공부하지 않으면 불을 끄지 않았고 성적표를 볼 때마다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남들은 다 밤새서 공부한다는데 너는 왜 항상 그렇게 느긋하니?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은호 씨는 방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쿵! 그 소리는 단순한 문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닫히는 첫 신호였습니다. 졸업이 다가올수록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진우는 대학 대신 잠시 일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는 그냥 돈보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먼저 찾고 싶어요. 그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건 핑계야. 엄마는 네가 무너지지 않게 평생을 버텨왔어. 근데 이제 와서 하고 싶은 일 찾겠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눈물과 분노,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려는 애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진우는 집을 나갔습니다. 처음엔 고시원에서 살며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일 잘하고 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 짧은 문장이 그녀가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안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은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두 달, 그리고 계절이 바뀔 때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점점 내 손에서 멀어지고 있구나. 그녀는 몰랐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기대가 커지고 기대가 집착으로 바뀌는 순간 그 마음이 아이의 어깨를 짓누른다는 것을. 그녀의 사랑은 너무 뜨거워서 그 뜨거움이 결국 아이를 태워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진우에게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나 사업을 해보려고 해요. 초기 비용이 조금 필요해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계좌이체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꼭 잘 되겠지. 이 아이가 드디어 제 길을 찾을지도 몰라. 그러나 그날 이후 그 아이에게서 오던 문자 한 줄조차 조용히 멈추었습니다. 그날 밤 은호 씨는 텅 빈 부엌 의자에 앉아 식지 않은 식빵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다 해줬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 그녀의 사랑이 무너지는 순간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깊고 쓰라린 진실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진우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새 사업을 시작했으니 정신이 없겠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서 통화할 틈도 없겠지.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전화기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은행 통장에 찍힌 거래 내역을 다시 확인하고 혹시 잘못된 송금이었는지 몇 번이나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진우가 빌려간 돈의 액수가 생각보다 컸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그 돈이면 새 오븐도 바꿀 수 있었는데. 그녀는 그런 생각이 스스로도 싫었지만 불안은 이미 의심의 그림자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배달을 마치고 가게 문을 여는데 진우의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모, 진우 형, 요즘 연락 안 되시죠? 그래, 너도? 예, 사실 형이 투자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같이 하던 선배가 돈을 들고 도망쳤대요. 순간 세상이 멎은 듯 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밀가루 봉지가 바닥에 떨어지며 터졌습니다. 하얀 가루가 공기 중에 흩어지고 그 안에서 그녀는 한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형이 그날 이후로 연락이 안 돼요. 휴대폰도 꺼져 있고 고시원 방도 정리돼 있대요. 그녀는 그대로 가게를 뛰쳐나갔습니다. 진우가 살던 고시원을 찾아갔지만 낡은 철문 앞에는 퇴실 완료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커튼마저 떼어내진 창문 틈으로 저녁 햇살이 흘러들어와 먼지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앉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다 해줬는데. 그녀의 입술에서 새어나온 말은 누구를 향한 원망인지 자신을 향한 절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물 대신 식은 한숨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은호 씨는 식탁 위에 진우의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어린 시절 케이크에 초를 불며 웃던 모습. 그 사진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그 아이의 이름조차 부르고 싶지 않다. 그녀는 그날 이후 진우를 그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했던 이름을 잃어버린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가 꺼져버렸습니다. 새벽에 빵집엔 여전히 불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반죽을 치는 손끝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예전에는 사랑으로 빵을 구웠지만 이제는 의무로만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건 내 자식이 아니야. 내 돈을 갉아먹은 원수야. 그녀의 말은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사랑의 잔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원망 뒤에 숨은 미련, 분노 속에 눌려버린 그리움. 그 모든 것이 뒤섞여 은호 씨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아침마다 진우의 이름 대신 다짐처럼 같은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이제 내 마음도 끝났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게 끝나주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던 그 아이의 얼굴을 더 또렷하게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의 삶을 바꿔놓을 작은 인연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은호 씨의 마음은 여전히 얼어 있었습니다. 진우가 떠난 지 몇 달이 흘렀지만 그녀의 하루는 그날에 멈춘 듯 했습니다. 손끝으로 반죽을 치대는 일만이 세상과 자신을 잇는 유일한 일상이었습니다. 빵집 문을 열면 고소한 냄새가 골목으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사장님 빵은 언제나 따뜻해요. 라며 웃었지만 그녀의 얼굴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조차 마음을 더 허물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르겠지? 내가 얼마나 미워하고 또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어느 날 가게 문 앞에 낯선 스님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회색 장삼에 먼지가 앉아 있었고 손에는 작은 동전 몇 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빵 한 조각만 주실 수 있을까요? 스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고요했습니다. 은호 씨는 말없이 단팥빵을 봉지에 담아 건넸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계산을 하며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빵에는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겠지요. 인연도 그렇습니다. 아픈 건 미워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그 한마디가 은호 씨의 가슴 깊은 곳에 파문처럼 번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이 돌아간 뒤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봉투 속 빵을 바라보았습니다. 단맛도 쓴맛도 함께 있다.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문득 진우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겨울 장갑을 잃어버리고도 울지 않던 아이, 배가 고파도 엄마 먼저 먹어요라던 그 목소리. 그 모든 장면들이 밀려와 그녀의 가슴을 조용히 쳤습니다. 혹시 내가 그 아이에게 내 두려움을 떠안기려 했던 건 아닐까? 내 불안을 감추기 위해 그 아이에게 완벽을 요구했던 건 아닐까?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미워한 건 진우가 아니라 진우 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늘 완벽하려 했던 엄마, 사랑을 증명하려 애쓰던 여자, 그 모든 그림자가 아들의 눈에 비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아이에게 화를 낸 건 사실 나 자신이 두려워서였구나. 그날 이후 은호 씨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빵을 반죽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진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우야, 잘 지내고 있지? 엄마가 오늘은 네가 좋아하던 단팥빵을 굽고 있단다. 눈물이 반죽 위에 떨어져도 그녀는 닦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이제 후회의 물이 아니라 용서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자 그녀는 낯선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빵이 참 부드럽네요. 그 말에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내 마음도 조금 부드러워졌으니까요. 그녀는 아직 아들을 용서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미움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그녀의 내면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진우야, 너는 나의 업이 아니라 나의 거울이었구나. 그날 밤 은호 씨는 오랜만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밀려들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멀리 어딘가에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미워하던 나 자신부터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순간 은호 씨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마음속에서 진우의 웃음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그것은 바람처럼 가볍고 눈물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부드러웠습니다. 봄바람이 골목을 스치고 가게 앞 라일락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은호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그녀는 단팥빵 반죽을 치대며 속삭였습니다. 진우야, 오늘은 네가 좋아하던 그 빵이야. 그 말이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연락이 찾아왔습니다. 진우의 고등학교 동창에게서였습니다. 이모, 진우 소식 들으셨어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밀가루 주걱이 멈췄습니다. 진우, 무슨 일 있니? 요즘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에서 일해요. 상처받은 사람들 도와주는 일이라던데요. 진우, 요즘 많이 변했어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진짜 우리 진우가 맞느냐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조용히 가게 문을 닫고 손수 구운 빵 몇 개를 담아 친구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상담소는 오래된 건물의 2층에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 좁은 계단, 희미한 형광등 불빛.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고 진우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깨가 조금 구부정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했습니다. 누군가의 사연을 조용히 듣고 서류를 정리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젊은 날의 불안이 사라지고 낯선 평화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은호 씨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들 맞을까? 그녀는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쉽게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몰랐던 진심을 알아보는 눈물이었습니다. 잠시 후 진우가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진우의 눈이 커졌다가 이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다가가 들고 온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네가 어릴 때 좋아하던 단팥빵이야. 그 한마디에 진우는 아무 말 없이 빵을 받았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진우는 잠시 빵을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 말에 은호 씨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야, 진우야. 엄마가 미안하다. 많이 힘들었지? 그 짧은 말 한 줄에 수십 년의 오해와 원망이 녹아내렸습니다. 둘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울음소리도 없고 사과의 긴 말도 없었지만 그 정적 속에는 오랜 세월 쌓인 사랑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호 씨는 매주 그곳에 빵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새로 만든 밤식빵이야. 이건 상담소 식구들이랑 나눠 먹어. 진우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실패자가 아니었구나. 나보다 먼저 사랑을 배운 사람이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녁 노을이 도시의 유리창마다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마음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제 아들이 제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날 밤 빵집의 불빛은 평소보다 오래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븐 속에서 굽히던 단팥빵의 향이 거리까지 흘러나왔습니다. 그 향은 마치 용서의 냄새 같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맑았습니다. 은호 씨는 언제나처럼 빵집 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마음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대신 가슴 한가운데엔 묘한 평화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반죽을 꺼내며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내가 먼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어느새 하루의 의식이 되었습니다. 예전엔 성공을 위해, 아이를 위해, 누군가의 인정을 위해 빵을 구웠지만, 이제는 단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따뜻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밀가루를 반죽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단팥빵 한 봉지를 들고 다시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이건 네가 어릴 때 좋아하던 거야.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눈물과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우는 빵 봉투를 두 손으로 받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의 시간은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천천히 되감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가게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행복제과 대신 인연 베이커리. 새 간판이 걸린 그날, 동네 사람들은 참 좋은 이름이네요 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엔 다 인연이니까요. 이제 은호 씨의 새벽은 다르습니다. 반죽을 치는 소리에도, 오븐에서 나는 구수한 향기에도 참회가 아니라 감사가 스며 있습니다. 그녀는 반죽을 밀며 진우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저 아이는 나를 떠났던 게 아니라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 먼 길을 돌아온 거였구나. 가끔 진우가 상담소 사람들과 함께 가게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젊은 부부들, 그리고 웃음이 어색한 소년까지 그녀는 그들에게 따뜻한 빵을 나누며 말했습니다. 이 빵은 용서의 맞이예요. 누군가를 미워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죠. 사람들은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그녀의 빵집을 부드럽게 채웠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참회는 눈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그건 사랑이 다시 시작되는 문이었습니다. 사람을 용서한다는 건 다시 사랑을 배우겠다는 다짐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내가 먼저 사랑하게 하소서. 내가 먼저 용서하게 하소서. 저녁 무렵 진우가 가게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엄마, 새 간판 예쁘네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젠 이름도 바꿨으니 우리 인연도 새로 시작하자. 진우는 대답 대신 오븐에서 각 구운 빵을 꺼냈습니다. 그 향이 가게 안을 천천히 채웠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진우의 어깨와 어머니의 손끝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은호 씨는 느꼈습니다. 사랑은 완벽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깨지고 흘러도 다시 이어질 수 있어서 귀한 거라는 걸. 그녀는 조용히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내 사랑이 누군가의 하루를 부드럽게 덮을 수 있기를. 그날 아침 인연 베이커리의 첫 빵 냄새가 동네 골목 끝까지 퍼졌습니다. 그 향은 마치 용서의 빛처럼 따뜻했습니다. 오늘 은호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누구나 마음속엔 끝내 풀리지 않은 인연 하나쯤 품고 살아갑니다. 그 인연이 가족이든 친구든 혹은 오래전 자신이든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그리움 사이에서 조용히 흔들리며 하루를 버텨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그 미움의 자리에서 사랑이 다시 피어나기도 합니다. 용서는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일. 내가 옳다고 믿었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그래,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하고 한 발 물러서 보는 일. 그것이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은호 씨의 하루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빵은 점점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너무 차갑고 너무 빠르지만 누군가의 진심 하나가 또 다른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작은 미소, 작은 용서 한 조각이
누군가의 하루를 다시 숨쉬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한 번 멀어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닿는 순간 다시 이어지니까요. 은호 씨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상처를 안고도 다시 사랑을 배우는 사람들,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 그 평범한 기적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오늘 은호 씨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하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조용히 찾아올 거예요.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용서 하나가 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그 사랑이 당신의 하루를 부드럽게 감싸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